지금 AI로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 안티그래비티, 엔타이그래버티와 클로드 코드입니다. 둘 다 지금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둘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완전한 프로덕션 레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을 직접 맞붙여 보기로 했습니다. 클로드 코드와 구글 안티그래비티 둘 다에서 완전히 똑같은 무드 트래커 앱을 만들었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라이브 배포까지 완전하게요. 같은 기능, 같은 복잡도입니다. 매일 무드 트래킹을 하는 건데요. 커스텀 감정 표현, 저널링 기능, 그리고 주간 회고 요약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URL로 배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인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정말 전문적이고 세련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반면에 다른 하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뻔한 결과물을 내놓으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롬프트와 AI 리소스, 템플릿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무료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무료 스쿨 커뮤니티에서 영상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이제 PC로 넘어가서 확인해봅시다. 어떤 AI 도구가 진짜 결과를 내는지 봅시다. 자, PC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두 도구 모두 플랜 모드가 있어서 실제 코드가 작성되기 전에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한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AI가 기본적으로 전체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합니다. 코드 한 줄 건드리기 전에요. 저는 클로드 코드부터 시작해서 플랜 모드를 열고 정확히 뭘 원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프롬프트는 무료 스쿨 커뮤니티에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자, 클로드에게 잠시 시간을 주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아키텍처를 구상하는 겁니다. 컴포넌트를 매핑하고 유저 플로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생성을 시작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결과에 꽤 감동받았습니다. 만들어낸 UI가 정말 대단합니다. 보시다시피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연한 블루와 은은한 퍼플 톤입니다. 실제로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기업 느낌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런 미세한 그림자 효과가 모든 요소를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무드 선택기는 이모지 스타일의 아이콘을 사용해서 친근하고 접근하기 쉬운 느낌입니다. 타이포그래피 선택도 정확합니다. 부드럽고 읽기 좋은 폰트입니다. 딱딱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아닌 그런 종류의 폰트입니다. 레이아웃도 정말 잘 짜여져 있습니다. 첫 화면에 오늘 날짜와 큰 글씨로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최근 기록들이 깔끔한 카드 레이아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정 웰니스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생산성 앱이 아니라요. 자, 이제 그건 확인했으니 안티그래비티를 시도해봅시다. 경쟁이 꽤 치열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완전히 똑같은 프롬프트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넣어보겠습니다. 안티그래비티가 프로세스를 시작했고 에이전트가 옵션들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구상하고 있고 빌드를 시작합니다. 앱이 로드되었고 작동합니다. 확실히 기능적입니다.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데일리 체크인이 작동합니다. 저널링 섹션도 있습니다. 데이터도 유지됩니다. 자,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전형적인 AI 미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밝은 블루, 선명한 퍼플이 보이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사스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종류입니다. 완전히 솔직하게 말하면요. 이런 건 보통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종류입니다. 날카롭고 값진 코너의 버튼은 플랫하고 모던하지만 아까 본 것 같은 따뜻함은 없습니다. 이전에 봤던 그 따뜻함, 접근하기 쉬운 느낌이 부족합니다. 무드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색깔 있는 박스 안에 텍스트 라벨일 뿐입니다. 효율적이고 기술적인 느낌이지만 실제 감정보다는 지표를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두 앱을 나란히 놓고 용도를 말해주지 않는다면 클로드 코드로 만든 것이 웰니스 앱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안티그래비티 것은 뭐든 될 수 있습니다. 태스크 매니저일 수도 있고, 습관 트래커일 수도 있고, 데이터 대시보드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거나요. 그리고 그건 저희가 원했던 게 아닙니다.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클로드가 자연어휘의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차분하고 미니멀한 무드 트래커 미학을 원한다고 했을 때 클로드는 제가 의미하는 감정적 맥락을 실제로 이해했습니다. 무드 트래커가 단순히 데이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요. 취약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사용자들이 이 앱에서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바로 가고 싶은 곳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반면에 안티그래비티는 같은 프롬프트를 무드 트래킹 기능이 있는 기능적인 앱을 만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표준 UI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코드는 좋았습니다. 기능은 탄탄하지만 분위기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솔직히 이번 라운드에서는 클로드가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자, 솔직해집시다. UI가 예쁜 건 좋지만 사람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실제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진짜로 작동하는지요? 그래서 두 앱 모두에서 무드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고 저장한 다음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부터 테스트해봅시다. 체크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모드를 선택하고 메모를 작성한 다음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표시됩니다. 이제 안티그래비티 차례입니다. 완전히 같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모드를 선택하고 메모를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됐습니다. 이쪽도 첫 시도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꽤 괜찮네요. 좋습니다. 둘 다 기능적으로 작동합니다. 순수 기능성으로는 동점입니다. 완전히 호각이에요. 둘 다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AI 도구가 무너집니다. 기존 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도구들이 실제 개발을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만드는 것만 잘하는지 알 수 있는 진짜 테스트입니다. 둘 다에게 한 주를 돌아볼 수 있는 주간 회고 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생각을 기록하고 무드 패턴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도구에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당연히 클로드 코드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한 다음 빌드를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에 새 탭을 추가하고 캘린더 뷰가 포함된 회고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한 줄을 볼 수 있는 캘린더 뷰가 있고 기존 무드 데이터에 연결됩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모든 게 작동합니다. 네, 첫 번째 시도에서 새 기능이 바로 동작합니다. 기존 기능도 여전히 작동하고 아무것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구현입니다. 이제 안티그래비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에이전트가 코드베이스를 탐색하면서 기능을 어디에 추가할지 파악하고 주간 회고 탭을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작동하는 걸 지켜봅시다. 이런, 로컬호스트가 크래시났습니다. 앱 전체가 말 그대로 다운됐습니다. 안티그래비티가 뭔가 잘못된 걸 인식하고 디버깅을 시작합니다. 에러 로그를 읽고 코드를 추적하면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제 문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몇 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기능을 다시 구현합니다. 이번에는 작동합니다. 주간 회고 탭이 생겼습니다. 보이는 바로는 기능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꽤 명확했습니다. 차이점은 이겁니다. 클로드 코드는 첫 번째 시도에서 해냈고 안티그래비티는 앱을 크래시시켰습니다. 디버깅을 해야 했고 같은 결과에 도달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라운드 3은 클로드 코드의 승리입니다. 기존 앱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아무것도 깨뜨리지 않는 면에서 클로드 코드의 코드 구조와 의존성 이해가 눈에 띄게 더 뛰어납니다. 자, 이제 다음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앱은 작동하지만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때마다 모든 무드 기록이 사라집니다. 데이터가 계속 사라지면 시간에 따른 정신건강 추적에는 별로 쓸모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고 실제로 배포해서 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클로드 코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를 연동하고 버셋에 배포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안내해줍니다.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여기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이 환경 변수들을 추가하고 여기 코드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려줍니다. 명확한 지시사항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추가하고 기더브에 푸시하고 버셀에 연결합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 됐습니다. 제 무드 트래커가 실제 URL에서 라이브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좋네요. 이제 모든 게 작동합니다. 폰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게 작동합니다. 어디서든 무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됐습니다. 이제 안티그래비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같은 요청을 넣고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파이어베이스 설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정 단계를 알려주고 여기서부터 꽤 흥미로워집니다. 안티그래비티의 지시사항은 더 세부적입니다.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왜 각 부분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마치 너무 많은 디테일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따라가 봅시다. 솔직히 이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안티그래비티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저는 안티그래비티를 즐겨 쓰지만 주로 너무 꼼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파이어베이스가 연결된 배포 앱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두 앱 모두 라이브입니다. 제 쪽에서 확인해 봅시다. 네, 두 앱 모두 작동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합니다. 클로드는 이걸 절반의 시간에 해냈고 딱 적절한 양의 가이드를 줬습니다. 강의가 아니라요. 무언가를 출시하려고 할 때 효율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클로드가 이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배포 가이드에 있어서는요. 클로드의 지시사항이 완전함과 간결함 사이의 스위트 스팟을 정확히 잡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을 중시한다면 클로드 코드가 승리합니다. 자연어휘의 능력은 확실히 진짜입니다. 차분한 무드 트래커라고 하면 진짜로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요청한 그대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주 깔끔한 패키지로 받게 됩니다. UI가 기본 상태에서 더 좋고 코드도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처음 몇 개의 앱을 만드는 중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클로드 코드가 확실히 적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안티그래비티에는 클로드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폭넓은 에이전트 자율성입니다. 코드 베이스를 탐색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코딩 어시스턴트를 두는 것보다는 팀의 개발자가 한 명 있는 느낌입니다. 코딩 어시스턴트가 아닌 진짜 개발자요. 자율적인 워크플로우와 완전한 아이디 경험을 원한다면 안티그래비티가 매우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클로드 코드가 승자입니다. 최대한의 제어권을 원하는 파워 유저에게는 안티그래비티가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두 도구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기법들을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클로드 코드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클로드 스킬, 클로드 스킬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클로드에게 특정 작업의 전문가가 되도록 가르치는 인스트럭션 패키지입니다. 우리 무드 트래커 UI가 얼마나 예뻤는지 기억하시죠? 프론트엔드 디자인 스킬을 설치하면 클로드에게 타이포그래피, 색채 이론, 그리고 간격에 대해 가르쳐서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프롬프트로 전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크린샷을 넣어주세요.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무드 트래커를 보고 있는데 뭔가 살짝 어색한데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 어렵다면요. 그냥 스크린샷을 찍어서 클로드에 드래그하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무드 트래커 앱이 있다면 그 UI를 스크린샷 찍어서 클로드에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안티그래비티 차례입니다. 먼저 커스텀 도구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시작하기도 전에 안티그래비티에 여러분의 코딩 DNA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웬리스 앱에는 항상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라고 알려주세요. 빌드 후에는 항상 테스트하고 리액트와 테일인드,
사용하라고요. 그러면 모든 프롬프트가 이미 여러분의 선호도를 알고 있게 됩니다. 한 번만 설정하면 다시는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에이전트 매니저를 사용하세요. 여기서 안티그래비티가 진짜 차별화됩니다. 무드 트래커에 3가지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무드 통계, PDF 내보내기, 그리고 푸시 알림을 원한다고 합시다. 대부분의 도구는 하나씩 해야 해서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매니저를 쓰면 3개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릴 수 있습니다. 모두 작업을 하면서 하나가 생각하는 동안에도요. 다른 에이전트들은 열심히 빌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시간짜리 기능 개발을 약 40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작업 방식 자체를 바꿔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클로드 코드와 안티그래비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이제 어떤 AI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5배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아시게 됐습니다. 직접 시도해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모든 프롬프트는 무료 스쿨 커뮤니티에 있습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현재 1만 3,000명의 빌더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AI 도구 비교 영상을 원하시거나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요. 아래 댓글로 다음에 어떤 코딩 도구를 비교해줬으면 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